네, 저희가 UI UX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UI UX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전문가. 네,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UI UX를 맡길 거란 말이지.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 파트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면서, 예, 구조화된 소스 코드를 프론트 엔드 단에 포팅하는, 퍼블리싱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셔라고 하는, 네. 외국 분들이 그 이름의 생소한, 네, 그 이름으로 저희는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UI, UX 개념 얘기할 때 UI는 이렇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5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용이성, 효율성, 그죠?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용이성, 효율성, 이미 쓴 사람은 더 고급 기술을 쓸 수 있게. 그리고 기억성, 오랫동안 안 썼어도 또 보면 쉽게 기억나는 기억성.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는 그 에러 처리에 대한 것을 말끔하게 줄 수 있는 오류성. 그 다음에 만족성, 내가 뭘 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얻어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 만족성.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UI에 대한 요런 평가 기준은요, 실제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요. 요 사이트를 저희가 자주 보게 될 사이트인데 좀 볼게요. 어워즈, 어워즈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톡에도 제가 지금 방금 어워즈닷컴 넣었습니다. 이 어워즈닷컴 사이트는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그 사이트를 구현하고 그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여기에다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의 사이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사이트에서 사이트 오브 더 데이 그날 또 보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시간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후쯤 되면은 얘네들의 사이트가 이제 선정된 사이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이트 오브 더 데이 그리고 이제 기타 노미니드 사이트 여기에 노미네이션 된 사이트들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 사이트들이 여기 선정됐을 때 점수를 얘네들이 매겨주거든요. 네, 점수.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금 오늘 밸런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네, 오늘 6월 29일로 돼 있잖아요. 약간 그 날짜 차이가 있어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늦죠. 네, 늦어가지고 우리 지금 30일 된 데는 29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전체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거 여기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그 사이트 분석할 때 이렇게 비디오 자료로도 사이트 분석할 때 이런 것도 남기거든요. 뭐 실제로 내가 선정한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돼 있어. 저희는 이제 크로스오버를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안 다루는 그 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에서는 그냥 똑같이 카피 사이트 형식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디자인을 만지잖아. 그러니까 A 사이트가 있고 B 사이트가 있어. 그럼 A 사이트는 디자인이 괜찮아. 그리고 B 사이트는 컨텐츠가 괜찮아. 그러면 크로스오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크로스오버 시키는 것도 저희가 좀 경험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비디오로 막 담아놓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의 뭐 주요한 주조색 이런 거, 색깔들, 뭐 글씨체, 뭐 이런 거 쭉 세팅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의 사이트 스코어 7.31점 이렇게 나오죠. 보통 7.5대면은 괜찮은 점수고요. 그 위아래 점수들을 보통 받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점수대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 점수 40점, 40%. 그러면 여기 10점 만점에 7.49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쭉 매겨져 있는 거고요. 이게 뭐죠? 유서빌러티. 이게 사용성이에요. 사용성.
근데 저는 사용성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에서 봤을 때 유저빌리티를 저는 중요하게 보지만, 뭐 디자인 점수를 40%대로 더 많이 잡은 것은 예, 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유저빌리티 30%를 잡은 점수로 뭐 7.3점.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뭐 창의적이냐? 뭐 창의적일 수도 있고 창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쿠키 정책 물어보면 그냥 가릿하세요. 예. 그래서 이건 20%, 그 다음에 컨텐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1, 2, 3, 4를 따지자면, 저는 유서빌리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중요해요. 컨텐트. 디자인 좋은데, 내용이 별로 볼 게 없어.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인터랙티브하고, 막 사이트가 아주 정말 뭐 디자인이 좋아서 그 디자인 정보도 한두 번이에요. 그 내용이 볼 게 없으면 다음에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컨텐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센티지를 좀 저는 이걸 높이고 싶어요. 얘네들은 10% 받는다 해봤는데. 네, 그래서 유저빌리티 1, 2, 컨텐트. 그리고 저는 한 세 번째 정도의 디자인. 디자인은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아, 이건 마음대로 안 돼. 창의적인 건 마음대로 안 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못 보던 디자인, 뭐 그런 디자인을 뭐 하기가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수 매기신 전문가들이 각각 어떻게 이 패널들이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벨로퍼 점수는 따로 안 받았네요. 이 사이트는 데브라고 해서 디벨로퍼들이 점수를 주는 게 또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실제 사이트는 비짓 사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가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사용성이라든가 디자인 점수가 과연 합당한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이트들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떤 파트가 따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나름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죠. 네, 벤치마킹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네, 벤치마킹. 그래서 이제 저랑 벤치마킹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메뉴가 다 이렇게 생겼지. 네. 그 모바일 베이스드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모바일 베이스드. 네, 뭐 사이트 그렇게 분석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그 내용을 왜 봤냐? 유저빌리티 때문에 봤다 이겁니다, 지금. 유저빌리티.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요. UX라는 거 이제 지난번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UX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사용해 봤더니 어떻더라?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래서 경험의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UX.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봤다 그러면 UI, UX를 좀 그 분야에 있었던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어? UX의 3단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제 들어본 거야. 내가 나랑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뭐 한다고? 아, 기대한다고요. 기대해서 기대한 사람들이 써볼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 원하는 사람들이 쓰죠. 뭐, 제 아시는 분 중에는 뭐 쿠팡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안 쓸 수가 없어. 네. 집에 와 있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야 되고, 저녁에 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이지.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수고가 많으시지만, 네, 그래서 그거 쓰는 사람, 기대하고 나 이런 거 원해. 그거 쓰지. 근데 이런 게 불편해. 그럼 사용자 반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요런 과정. 근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렇게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걸 더 구체적으로 UX를 개선하게 되는데 경험의 흐름이라는 걸 필립스 경험 디자인 연구 보고서라는 게 되게 또 아주 많이 알려진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 5단계, 5단계. 이 5단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경험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제 친누님? 누님께 항상 죄송합니다. 네. 또 얘기할게요. 저희 누님, 이제 좀 오래됐지. 어, 이제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정년기가 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안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선을 봐라. 그래서 선을 보러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갔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매형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에 담게 모든 게, 나갈 때는 일단 기대를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사진 보여주고, 나이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그러는데, 싫어,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러면 또 나가잖아요. 일단 기대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인상의 단계가 있어요. 딱 처음에 나갔는데, 매형 죄송합니다. 매형이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대요. 제 방송 돌리고, 이거 돌려볼 리가 없어. 저희 누나가. 네.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제가 이런 얘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딱 들어왔더니 집에, 너 오늘 어땠니? 만난 사람? 그랬더니, 그때 한 세 번째 만났나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싫어요. 다음에 또 안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퍼스트 임프레션 별로 안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집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매형한테. 저녁에 3시간을 통화. 3시간. 그래서 뭐 3시간이나 통화 싫은 사람하고 다음날 3시간 반을 통화. 그 다음날은 4시간을 통화. 맨날 3시간 이상 통화하는 거야. 석 달 동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형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얘기하고 뭐 쓰고 막 이렇게 발견의 당.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서비스 정말 좋은데 막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속 얘기도 막 다 들어주고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결혼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더라.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와닿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안 와닿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쓰는 거지. 외형을 사용해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어,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지. 사용해보고 뭔가 발견 단계에서 이제 호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봤는데 기억의 단계, 기억을 되돌려보는 거지.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청소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안 일어난다든가, 네.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간다든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쓰레기통에 넘치고 있는데 가만둔다든가, 심각한 거예요. 쫓겨날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는 거지. 어, 나랑 연애할 때 문도 이렇게 착 열어주고 처음에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문을 대충 잡다가 놓고 내가 문에 치일 뻔하고 의자를 매번 빼주더니 어떤 때는 자기가 먼저 의자에 앉아있고 그래서 의자 빼주던 사람이 문 왜 안 빼주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그게 결혼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기억을 딱 되돌려 보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 근데 이제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우리 이제 계속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점들을 고치셔야지 저랑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럼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사이트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딱 사람 만나는 것처럼 첫 사이트를 딱 만났죠?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기대감과 함께 뭔가 인상, 발견, 사용, 기억의 단계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그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그 접근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의 흐름 자체가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용자, PF, 경험에 대한 통찰과 요구사항, 이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지만 통찰이라는 건 뭘까요? 통찰. 경험에 대한 통찰.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야.
이 통찰이라는 건 뭐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썼더니 어땠더라. 좋네. 쉽게 얘기해서 좋아요. 나빠요. 그저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찰과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니즈. 이 기업에서 니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걸 개발자들은 꼭 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 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냐? 요구사항을 들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요구사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 갑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멋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멋있게? 예,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큰일 나요. 네, 큰일 나. 나중에 멋이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멋있다는 게 뭔지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막 찔러서 그 사람이 멋있다는 게 파란색이 멋있는지 노란색이 멋있는지 그거 알아내고 이렇게 모양을 해야 되는지 위에 이만큼 잡아야지 영역을 잡아서 뭘 보여줘야 멋있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던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도출한다고 그래요. 도둑질 하듯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도출.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통찰과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사용자는 이 우리가 처음 사이트를 만들 때는 갑일 수 있어요, 이게 갑. 근데 갑들은 자기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니즈를 모아서 우리한테 줄 수 있고, 네,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락이라는 걸 뭘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 맥락이 있대요. 맥락. 이 일상어 아니에요? 너 맥락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이상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맥락. 맥락이라는 건 뭐죠? 맥락이 뭐예요? 느낄 때. 흐름? 그러니까 너 맥락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뜬금포. 되게, 저 팍팍 나오니까 좋네. 뜬금없다는 얘기랑 비슷하죠? 맥락 없다. 그러니까, 뜬금없지 않게, 맥락.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사이트에서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게, 뭐지? 사용자 요구사항 중에, 그러니까 사용성이 좋다는 거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사이트에서 바로 뭐 즐겨찾기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될 게 딱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맥락이에요.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기능과 어떤 데이터가 항상 옆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맥락의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맞지 않으면은 다시 그걸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조력자 이게 뭘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 조력자 이거 개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조력자들이 UI 개선을 하는 게 UX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디자인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UI, UX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의 흐름들을 실제로 바꿀 때는요, 이렇게 생산, 소비, 경험.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넘기면 소비자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정보화해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뭐죠? 이건 되게 막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의 정보의 차이. 데이터는. 실제로 써서 쌓인 게 데이터. 그리고 정보는 원래 갖고 있던 거. 그게 그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 어려운가? 눈 안 맞히는 거야?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 음, 정보는. 정보는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자기도 그런 약간 느낌으로 얘기한 거지, 뉘앙스가. 데이터는 뭐, 데이터가 쌓여 있다.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 검색해! 정보를 알아내! 이러지. 그지?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조합의 데이터가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의미한.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는요,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눠주는 게 또 UI, UX의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 중에 정보를 뽑아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 난리지라는 거는 스토리텔링 통합 대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험을 쌓을 때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하잖아. 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스덤이라 그러면 지혜는 얘네들이 이제 이 지식하고 다른 말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지식보다 윗단계를 생각한 거예요, 지혜가. 이거는 도덕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술적에서, 기술 분야에서 난리지 위에 위스덤이라고 는 지혜는요, 요런 것들을 고려, 평가, 해석, 복귀. 네, 요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내가 이것을 더욱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UX는 수준을 높이는 거기도 해요. 기존 UI가 계속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좋은 UX의 조건은요,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UX다.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 영상만 보고 UX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잠깐만. 재생할 수 없대. 주소가 바뀌었나 봐. 이건데. 잠깐만요. 이 UX는, 이 UX 얘기는 요걸로 제가 가늠을 하겠습니다. UI UX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찍고요.